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위클리 광명 광명 정보통. 정보통. 오늘 저희가 4가지 소식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광명 청년 행사에 청년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또 보도했던 소식인데 중앙대 광명병원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뇌사자 가족분을 정치인 4분이 만나 뵙고 또 병원에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명시가 신천신림선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개최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지난 17일 광명극장에서 네, 관내 230명을 대상으로 청년인재 육성 특강을 했죠. 네 맞습니다. 보도 내용 좀 전해주시죠, 상세하게. 네, 17일 청년 인재 육성 특강을 이제 광명극장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청년 23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제 청년 정책 팀에서 관련 부서들로 청년들이 꼭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필수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행사 바로 전날 저녁에 이제 보내서 그 청년들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들어야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것이 동원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청년 정책 팀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인터뷰를 했죠. 네네. 네, 근데 그 이제 해명이 청년들을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의를 구했다고 이 행사에 대해서 인지를 한 청년들만 이제 부른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쩔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 공문과 문자 내용에 필수 참석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동의를 구했다는 해명을 해서 이것이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월 2일부터 관내 이제 대학생 그리고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과 또 시 산하기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모집을 했죠, 그죠? 그래서 1월 2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받은 이 메시지가 1월 16일 날 저녁에 받은 메시지 내용이 이거죠. 9시 50분까지 광명극장으로 와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2시간 교육을 받고 2시까지 다시 본래 이제 근무지로 출근하면 오전에 수업 들었던 강의 들었던 내용도 일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이 담당자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하면 이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여서 이런 걸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렇게 중요한 강의면 니네가 좀 잘 메모도 하고 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전 얘기를 했으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 이런 나한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들었겠죠. 그죠? 2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을 텐데 사전에 인지도 없이 전날 밤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애들 이렇게 열심히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해서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태도가 산만한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이 부분을 듣고 참 감정이 올랐던 부분은, 아니 그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죠, 본인이 맞습니다. 원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와 내 원치 않은 강의를 들었을 때 태도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영화를 볼 때 참 되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하물며 2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곤욕이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공감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필수 참석이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강제적으로 학생을 동원하지 않았다.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해명하는 부분들을 보고 참 너무 씁쓸함을 느끼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는 돼요. 공무원들이 뭐 어떤 본인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보면은 그 동원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례가. 근데 이번엔 대학생들 그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이 친구들은 9,620원을 받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1월달 한 달 동안 일을 하기로 하고 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는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동원이 되고 본인이 이제 실적 쌓기 용에 이렇게 동원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 아우 상당히 본인 인권이 유린됐다고 생각한다.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저는 담당 부서에서 사과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다. 네. 우리 뭐 그런 부분들 변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어른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좋은 이제 의도로 만들어진 강연인데 그 현장에서 청년들의 태도가 좀 산만해서 그것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 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책팀이라면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좋은 또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그것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서인데 청년들의 반응이 이제 안 좋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실망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니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청취를 해서 좀 보완해서 다음에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잘 담을 수 있는 청년 정책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을 위한 강의였다고 끝까지 이렇게 항변을 하는 부분들이 참 화가 나는 부분들. 그 지점은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면 230명, 260명의 대학생 중에서 230명이 동원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12월 달에 한 행사에서는 한 10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230명을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거지. 활용하기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 친구들을 활용하고 싶었으면 OT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충분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랬으면 그냥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아니 그래서 내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당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이런 행사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행사의 의도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제가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뭐 열심히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항상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그 행정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씁쓸하고 그래서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민과 또 설득의 또 소통의 과정을 더 촘촘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그럼요. 그래야지 학생이 뭐 인권을 유린한 것 같다. 뭐냐 내가 도구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보도했었던 중앙대 광명병원의 이제 뇌사자 가족들을 저희 정치인 4분, 안성환 시장, 최민 도의원, 그리고 이형덕, 이재한 의원 4분께서 찾아뵙고 또 병원 측에 조속한 이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또 울림의 정치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뜻깊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내사자 가족들을 방문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 중앙대병원 측 관계자를 만나서 원만한 합의, 조속한 합의를 부탁한다고 뭐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것 자체도 중앙대병원 측의 어떤 그죠? 의미가 있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저희가 마무리되는 것도 자세하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금전적으로 다 마음을 유래해 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좀 적절한 보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명시 신천신림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지금 이 과정이 좀 있었죠. 지난 10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추진 협약식을 했고 11월에 이제 공동 추진을 하자라는 협약식을 체결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걸쳐 있는 4개 지자체가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와 그리고
박성훈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그리고 뭐 다른 지자체 그런 단체장들이 참여를 해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결과를 맺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죠? 네, 그 첫 맞습니다. 번째 단계로 타당성 이제 조사 용역을 이제 시작한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하안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네. 그죠? 지하철역 개설인데, 결과가 그죠? 좋게 나서 우리 빨리 전철역이 들어서서 우리 그 아니요, 광명 시민들 또 우리 하안동 주민들 모두 그렇게 염원하는 그죠? 이 전철역이 빨리 개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도시 발전에 직결되는 거는 교통 인프라 그렇죠. 구축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이게 가시적인 또 실질적인 성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주공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막 나오죠, 그죠? 네, 그렇죠. 나오는데 이 교통 인프라, 특히나 이 지하철역이 들어섰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네. 그렇죠. 뭐 가치나 여러 가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재건축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재건축에. 그래서 빨리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그런 결론으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명 자원봉사센터에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지금 캐릭터가 광명에 있는 어떤 학생이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네네. 근데 이름이 지금 지어지지 않아서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죠? 이게 공모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요. 결과 발표는 4월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상, 은상, 동상에 따라서 또 상금이 있는데 그 상금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좋네. 여기 보면은 QR 코드 네. 통해서 이제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네. 참 이게 편해졌어요, 그죠? 뭐 이제 뭐 들어가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봉사 그죠? 이름, 적절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센터장 김영준 센터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자원봉사 여기 캐릭터와 우리 김영준 센터장이 뭔가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 보이네요. 어떤 공통점? 얼굴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조금 이거 김영준 또 센터장이 원체 또 진정성 있게 하셔서, 맞습니다. 우리 김용 센터장이 되고 난 뒤에 광명시 그 자원봉사 센터에 그 옷 색깔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항상 입고 다니시기 항상 때문에 입고 다니시니까 어디든 뭐 주무실 때 입고 주무신다는 건 네, 그래서 캐릭터가 또 있고 없고가 사실은 그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캐릭터는 이제 다오리 봉사단의 전보민 학생이 또 재능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시민분들이 또 다양한 아이디어 주셔서 캐릭터 이름까지 또 시민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좀 의미 있는 마스코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죠?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12월에 마지막 방송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민족 최대 명절이고 또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민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개묘년, 그죠? 새해에 또 개묘년 토끼가, 금은 토끼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 그 지혜로운 인간과 또 다산,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건강 그리고 행복, 행운 이렇게 좀 가득 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토끼처럼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서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뭐 퀀텀 점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